여기서 좀 현장 잠깐 연결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제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현장 연결해서 기자 연결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연결돼 있나요? 예, 발표 소개해 주시죠. 네,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공사 재개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19% 차이로 오차 범위인 3.6%포인트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 중단에 비해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뛰어넘었다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는 더 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모든 연령대별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또 원전 축소와 유지, 확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원전 유지와 원전 확대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원전 건설 축소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권고를 정부에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권고안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약 30% 가까이 공정을 마무리해온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약 4개월 만에 건설 재개로 결정됐습니다. 결과를 놓고 오늘 오후 3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책 논의에 들어가고 최종 결과는 다음 주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기자 중계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박사님 아까 뭐 특별히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대단히 이현석 대표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예. 반론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1979년도에 네. 미국의 쓰리 마일 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 원전이 사고가 났어요. 예. 대단히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고를 원자력 발전소가 진짜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단히 큰 사고여가지고 그 해결료가 높고 예. 방사능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방사능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 근처에 10년, 15년 동안 암 발생률을 조사했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안 죽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를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원전하고 전혀 노형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뭐 소련 거는 뭐 VVER이라고 우리하고는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와서 이제 그 침수됐지 않습니까? 예. 침수됐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침수가 돼도 다 괜찮게 설계돼 있어요. 제작돼 있어요. 근데 전선이 까지고 침수됐을 때 펌프가 돌아가지 않으면 비상으로 돌아가라고 만들어놓은 비상 발전기가 다 안 돌아가고 이런 관리가 엉망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한국형 원전은 똑같은 상황이 와서 그러니까 같은 지진, 같은 쓰나미가 와서 또 관리가 그렇게 엉망이어가지고 예. 그렇게 완전히 똑같은 게 복사된다고 해도 사고 안 일어납니다. 예, 그것은 우선 수소 폭발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노형의 사고는 쓰리 마일 아일랜드 사고 하나뿐인데 예.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은 우리하고 다른 거고. 근데 그 사고가 큰 사고였는데 사람이 안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형 원전이 운전하다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때 최악의 사고가 쓰리 마일 아일랜드 사고예요. 최악의 사고. 걱정하는 게 뭐 지진이 많이 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진하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면 예. 원자력 발전소 건물이
손상을 입습니다. 건물이 뭐 갈라진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원전 사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건물 망가진 것은 고치면 돼요. 네. 원전 사고는 핵연료가 녹아서 방사능이 나와서 우리에게 유해를 끼치는 게 원전 사고지. 예. 원전 건물 무너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콘크리트 건물 다시 지으면 돼요. 네. 지진은 절대로 그 원전 사고의 원인이 아닙니다. 쓰나미도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했으면 후쿠시마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재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천연재해 때문에 원전 사고 안 일어납니다. 네. 예, 뭐 사실은 이제 수출이 되겠냐 얘기하다가 지금 3마일에 후쿠시마까지 넘어갔는데요. 아까 예. 말씀드린 건 저는 정확하게 수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3마일 예. 사고 이후에도 발전소를 안 지었지만은 미국은 수출을 잘했다는 얘기인 거고. 예. 3마일 사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여기서 그걸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사고 등급이 있죠. 예,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7등급 사고였습니다. 예. 3마일 사고는 참 운 좋게도 5등급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고의 규모가 훨씬 더 작았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방사선 물질이 나오긴 했으나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예. 굉장히 다양한 일이었다고 보고요. 예. 사고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벌어집니다. 인적 이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인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한수원 비리라든가 우리나라에는 인적 요인들이 문제될 것이 없느냐 이런 문제도 저는 사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진 자체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뭐 건물이 허술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과 쓰나미가 오면서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정전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전기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는 전기가 끊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그 전기가 끊어진 정전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이제 내부에서 수소가 생긴 거고 수소가 폭발하게 된 거고 방사선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거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인적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예. 단순하게 지진 자체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항상 사고는 복합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발전소에서는 대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이제 논쟁을 했던 것이죠. 예. 어쨌든 뭐 이 논쟁은 또 이제 정치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예.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를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 조사는 탈원전 뭐 청와대가 뭐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뭐 용어를 바꾼다고 예. 합니다만 그건 별개다라고 좀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예. 있는데요. 아마 오늘 뭐 그 조사 결과에서도 원전 축소 의견이 좀 많고 하니 예. 아마도 뭐 청와대 또 여당에서는 뭐 탈원전 정책을 좀 또 속도를 더 좀 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 측은 이번 그 조사 결과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민심이다. 좀 속도 조절을 해라. 이런 주장을 또 펼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원전 정책을 둘러싼 좀 논란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었잖아요. 3개월 동안 뭐 길면 길다 짧다는 의견이 많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좀 그동안 얘기를 좀 나눠왔고 그동안 진행됐던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이 신고리 오륙호기 이제 공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원전 업계 학계를 중심으로 지금 반발 여론이 좀 강해지면서 예. 이제 정부가 6월에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중립적인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 7월 24일에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예. 이후 이제 9월부터 시민 참여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지난주 금토일 2박 3일간 이제 합숙 이제 그 종합 토론을 좀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3차, 4차 마지막 이제 설문조사를 벌여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이 권고안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네. 자, 아까 보면은 이제 뭐 이 과정이 어떻게
예,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는데 청와대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수기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공론 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주신 시민 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굉장히 좀 짧게 하셨네요. 뭐 후속 조치에 차질 없이 준비를 다 하겠다. 자, 그렇게 되는 거는 공론화위원회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저도 좀 들리긴 하고요. 뭐 예. 최종적인 것은 뭐 어쨌든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 오늘 예. 오후에 있을 여러 가지 회의들을 통해서 더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그 원전을 앞으로 이제 축소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예. 축소할 방법이 없어요. 음. 기존 원전은 다 설계 수명까지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집권 중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하지 않는데 그게 정부가 바뀌면 예. 그걸 따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4기씩이나 졌는데 예. 그걸 따르겠어요. 이거는 괜히 실속도 없어요. 실속도 없으면서 기술을 약화시키거나 붕괴시켜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위험을 높이고 네. 원전 수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절묘하게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전기료 뭐 당연히 뛸 거고 네. 급진적인 아니더라도 하여간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전기 공급의 안정성이 침해되고 그러니까 실속이 없어요. 탈원전이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만 생길 뿐 네. 실제로 원전은 줄 게 없어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미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고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 중단 그 선언에서도 월성 1호기 지금 현재 이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것에서는 이제 폐쇄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이제 하셨고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또 지금 사실은 여당 일각에서는 사실 그 좀 논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 재개하고 예. 그 비슷한 용량인 월성 1호기, 고리 2호기, 3호기를 조기에 폐쇄하자. 네. 이건 또 제안도 있기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그 점차적으로 핵발전 비중을 줄여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안에 수명이 끝나는 발전소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5년 임기 안에 수명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 발전소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이후에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는 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수명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수명 연장이 어떤 겁니까? 왜 수명 연장?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수명 연장이 뭐냐면 처음에 원전 설계할 때 예. 전 뭐 그러니까 원자력 좀 설계 전문가인데 예. 설계할 때 그냥 40년 정해요. 아주 보수적으로 정합니다. 네. 근데 40년 써보니까 이게 너무 멀쩡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99개의 원전이 돌아갑니다. 예. 근데 수명 연장을 한 원자력 발전소가 84개.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하면 근데 미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 그 오래된 거를 자꾸 쓰느냐 우리는 빨리 없앤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한국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4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나고 사람 한 명도 안 죽은 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원전을 예. 그리고 사고가 난다고 그래도 쓰리마일 아일랜드의 사고가 최악입니다. 예. 거기서 사람 하나도 안 죽고 암 발생률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원전을 혹시나 나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폐쇄를
하는 이건 정말 대단히 큰 우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냥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슨 뭐 전문가들도 사람이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예. 자기가 사는 대한민국의 원전 가지고 설계하고 진단하고 그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평가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평가를 믿고 설계 수명을 연장을 해서 예. 돈 좀 아끼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국 같은 나라도 거의 다 설계 수명을 연장을 하는데 예. 우리가 뭐 그렇게 돈이 많다고 그걸 막 없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륙호기를 직접 유치했던 울주군 주민들 분위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방금 전 이곳 울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 공고안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주민들은 원전 잔유치 정신을 지켜 안전한 원전이 되도록 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생면 주민들은 오늘 경로잔치와 마을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마을 행사 현장은 공사 재개 소식으로 잔치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원전 공사 현장 근로자들도 석 달 만에 나온 공사 재개 결정을 밝혔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건설업체들도 장비를 재정비하며 공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영업난을 겪던 울주군 지역 상인들도 공사 재개 소식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해온 울산 탈핵시민연대는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미루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쯤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 시도된 수기 민주주의 모델로 이 국민 여론조사 형식을 취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가 말인데요. 자, 먼저 지난 3개월간의 논의 과정 김자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방침을 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그러나 출범 직후부터 전문성과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여간 동영상과 자료집만 보고 나온 시민 배심원단에게 정책 결정을 맡겨서 되겠냐는 지적에서부터 헌법에 설립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기구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진통 끝에 지난달 9일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조사가 마무리됐고 이 가운데 시민 참여단 478명이 선정됐습니다. 원전 건설 현장 첫 방문부터 첨예하게 갈린 여론과도 맞닥뜨렸습니다. 활동 반환점을 돌고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건설 재개 측에선 공론화위의 중립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고 원전 공론화 자료집은 진영별로 통계를 과장했다는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논란과 진통 속에서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2차 조사,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종합토론회 기간 3, 4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 모두 14차례 회의와 4번의 조사를 통해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 진영이 제공한 정보와 논리를 토대로 함께 고민하는 수기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놓고 양측 모두 통계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쟁점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으로 압축됐었는데 이 쟁점별로 양측이 제시한 논거 최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진영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부각시켰습니다. 울산, 부산, 경상남도 인근에 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진지대입니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오염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반면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한 진영에선 원전 부지가 국제 원자력 기구 기준에 적합한 데다 진도 7 규모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해체 산업 등으로 2022년까지 7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발표를 논거로 든 반면 원전 찬성 진영에선 땅값이 비싸고 일조량이 적은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설비 건설 비용이 미국의 배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의 문제냐, 탈원전의 문제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예요. 우리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끝으로 좀 마무리 발언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어쨌든 지난 40여 년 동안 핵발전이 안전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사실은 충분히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데 좀 한계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핵발전소를 축소해 나가야 된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더 좀 힘차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전하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우리나라는 땅이 좁습니다. 예, 사람은 많고 부존 자원은 사실상 없어요. 예, 원자력이 안전만 하면 가장 좋은 에너지 소스입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40년이면은 운전 40년에 사고가 없었다고 그러면 네, 말을 하지 않아도 야 이거 안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태양광, 풍력, 무슨 그 LNG, 원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포트폴리오를 해서 예, 그렇게 무리하게 이념 가지고 탈원전 또 뭐 찬원전 이러지 말고 진정한 국민 복리가 뭐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심사숙고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의하신 그거는 대단히 좋고 또 원자력 산업계가 4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린 됐다. 네. 그러면 큰일 나죠. 더 긴장을 해서 조그만 사고도 안 일어나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좀 현장 잠깐 연결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현장 연결해서 기자 연결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연결돼 있나요? 예, 발표 소개해 주시죠. 네,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공사 재개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19% 차이로 오차 범위인 3.6%포인트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 중단에 비해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뛰어넘었다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는 더 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모든 연령대별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또 원전 축소와 유지, 확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원전 유지와 원전 확대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그래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재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천연재해 때문에 원전 사고 안 일어납니다. 네. 예, 뭐 사실은 이제 수출이 되겠냐 얘기하다가 지금 3마일에 후쿠시마까지 넘어갔는데요. 아까 예. 말씀드린 건 저는 정확하게 수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3마일 사고 이후에도 발전소를 안 지었지만은 미국은 수출을 잘했다는 얘기인 거고. 예. 3마일 사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여기서 그걸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사고 등급이 있죠. 예,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7등급 사고였습니다. 예. 3마일 사고는 참 운 좋게도 5등급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고의 규모가 더 훨씬 더 작아.
나갔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방사선 물질이 나오긴 했으나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예. 굉장히 다양한 일이었다고 보고요. 예. 사고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벌어집니다. 인적 이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인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한수원 비리라든가 우리나라에는 인적 요인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느냐 이런 문제도 저는 사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진 자체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뭐 건물이 허술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과 쓰나미가 오면서 그 근처에 10년, 15년 동안 암 발생률을 조사했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안 죽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나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를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원전하고 전혀 노형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뭐 소련 거는 뭐 VVER이라고 우리하고는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와서 이제 그 침수됐지 않습니까? 예. 침수됐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침수가 돼도 다 괜찮게 설계돼 있어요. 제작돼 있어요. 근데 전선이 까지고 침수됐을 때 펌프가 돌아가지 않으면 비상으로 돌아가라고 만들어놓은 비상 발전기가 다 안 돌아가고 이런 관리가 엉망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한국형 원전은 똑같은 상황이 와서 그러니까 같은 지진, 같은 쓰나미가 와서 또 관리가 그렇게 엉망이어가지고 예. 그렇게 완전히 똑같은 게 복사된다고 해도 원전 건설 축소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권고를 정부에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권고안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약 30% 가까이 공정을 마무리해온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약 4개월 만에 건설 재개로 결정됐습니다. 결과를 놓고 오늘 오후 3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책 논의에 들어가고 최종 결과는 다음 주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확대 중 예, 기자 중계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박사님 아까 뭐 특별히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그 대단히 이현숙 대표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예. 반론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1979년도에 네.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 원전이 사고가 났어요. 예. 대단히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고를 원자력 발전소가 진짜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단히 큰 사고여가지고 그 해결료가 높고 예. 방사능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방사능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사고 안 일어납니다. 예, 그것은 우선 수소 폭발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노형의 사고는 3마일 아일랜드 사고 하나뿐인데 예.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은 우리하고 다른 거고. 근데 그 사고가 큰 사고였는데 사람이 안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형 원전이 운전하다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때 최악의 사고가 3마일 아일랜드 사고예요. 최악의 사고. 걱정하는 게 뭐 지진이 많이 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진하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면 예. 원자력 발전소 건물이 손상을 입습니다. 건물이 뭐 갈라진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원전 사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건물 망가진 것은 고치면 돼요. 네. 원전 사고는 해결료가 녹아서 방사능이 나와서 우리에게 유해를 끼치는 게 원전 사고지. 예. 원전 건물 무너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콘크리트 건물 다시 지으면 돼요. 네. 지진은 절대로 그 원전 사고의 원인이 아닙니다. 쓰나미도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했으면 후쿠시마도 안 일어났어요.